으아앙. 이건 아기 울음소리. 저 차 안에 아기가.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2시 경부고속도로. 박성호는 낡은 택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67세.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굳은 살과 주름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들기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에휴, 이 빌어먹을 날씨. 성우는 작게 중얼거리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엔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중앙 분리대 쪽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비상등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완전히 찌그러진 채 박혀 있었습니다. 저건 성우의 발이 브레이크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갓길에 차를 대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우는 핸들을 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또 그때가 생각나면 27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의 사고 현장, 구겨진 차체,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손. 성우는 그날 이후 사고 현장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렀습니다. 성우는 그냥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나가자. 이미 신고는 되었을 거야. 나 같은 늙은이가 나선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 그는 기어를 뒤로 넣었습니다. 발이 가속 페달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아앙.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성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으아앙. 으아앙.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듯 말 듯 가늘지만 필사적인 울음이었습니다. 성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기? 저 차 안에 아기가? 그는 다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찬물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성우는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못 가. 나는 못 봐.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아앙. 으앙. 성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 앞에 섰습니다. 운전석에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의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으아앙. 으아앙.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뒷문을 열었습니다. 카시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충격 지점이 앞쪽이었고 뒷좌석은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카시트가 아기를 지켜준 것입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아기는 성우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멈췄습니다. 큰 눈으로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아기를 자신의 택시로 옮겼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담요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20km 지점에 사고 차량이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치고 성호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아기는 성호의 체온에 안심했는지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성호는 아기를 구급대원에게 건넸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안타깝지만 늦으신 것 같습니다. 이 아기만이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고 잡은 성함이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자신의 택시로 돌아갔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연락처라도. 구급대원이 불렀지만 성호의 택시는 이미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구급차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았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날 밤 성호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구하지 못한 자신이,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한 생명을 구한 자신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성호는 낡은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한 달 수입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세빛 보육원. 간판을 올려다보며 성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구한 아기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고속도로 사고로 부모 잃은 아기, 보육원에서 새 삶 시작. 기사에는 아기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사진을 오려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성호를 맞이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후원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익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성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윤재훈이라는 아기를 위해 써주십시오. 생일 선물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훈이를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냥 신문에서 봤습니다. 성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후로 성호는 매년 같은 날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재훈이의 2번째 생일, 3번째 생일, 5번째 생일. 성호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그날만큼은 꼭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재훈이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선물을 두고 올 뿐이었습니다. 정말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원장이 여러 번 물었습니다. 재훈이가 많이 컸어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답니다. 은인분을 꼭 만나고 싶어 할 텐데. 아닙니다.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남자가 매년 찾아오면서도 아이를 만나려 하지 않는지, 왜 후원을 하면서도 이름조차 밝히지 않으려 하는지. 하지만 성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을 붙이면 안 돼. 나는 이미 한 아이를 잃었어.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 성우는 재훈이가 잘 자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10년째 되는 해 원장이 말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성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훈이가 이제 11살이에요. 자기를 후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해요. 매년 생일마다 기다리거든요.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을 붙이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재훈이도 후원자님도요. 원장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성우는 이미 재훈이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을 가장해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재훈이, 친구들과 웃고 있는 재훈이, 책을 읽고 있는 재훈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성우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라줬구나.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저렇게 자랐을 거라는 생각이. 만약 그날 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자신이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성우는 매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재훈이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준호 목까지. 이 아이만큼은 지켜줄게. 17년 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어느새 27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떠나 대학에 진학했고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7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눈은 침침해졌고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 쉬세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운전을 하세요? 택시 회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할 게 없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 홀로 앉아 있는 것보다는 핸들을 잡고 있는 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훈이 생일이 다음 달인데 매년 보내는 선물. 그것만큼은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성우는 손님을 태우고 강남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우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손님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성우는 간신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핸들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택시 안에서요. 심근경색. 성우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하지만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가 안 계신다고요? 네. 가족은요? 없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제가 동의하면 안 됩니까? 물론 본인 동의도 가능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족이나 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병원 규정상 성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족도 지인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 성우. 수술 동의서를 손에 쥔 채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수술비는 마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집세도 밀렸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이 재훈이 생일인데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선물. 이번에는 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재훈아. 아저씨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구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성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입원한 지 닷새째 되는 날, 성우는 여전히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가족들이 환자를 걱정하며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우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연락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 성우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2시. 박성호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복도에서 불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의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환자 보호자분. 의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진기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대생이거나 전공의인 듯 했습니다. 침착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성우는 그 청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청년은 의사 앞에 섰습니다. 제가 박성호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십니까? 차트에는 가족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대수술이라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입니다. 청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보호자가 없다고, 가족이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청년과 벤치에 앉아 있는 성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멍하니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였습니다. 본인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분을 아십니까?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을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벤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고마움, 간절함 같은. 성호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을 압니다. 오래전부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주십시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확인을. 괜찮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맞습니다. 성호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청년을 믿어도 된다는 것을.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보호자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청년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청년이 서류를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전액요? 의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청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호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어지러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왜 당신이 내 수술비를 내줘야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잖습니까?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수술 동의가 끝나고 청년은 성호가 앉아 있는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청년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윤재훈이라고 합니다. 윤재훈? 그 순간 성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선물을 보낼 때마다 적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성호는 청년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의 흔적이. 그 큰 눈동자가. 네. 재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 흉부외과 전공의입니다. 재훈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윤재훈. 네. 심장 수술을 주로 합니다. 재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수술도 제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성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내 수술을? 네. 재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집도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우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맞니? 그때 그 아기가? 네, 맞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재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다니. 어떻게 나를 찾았니? 보육원 원장님께 부탁드려서 알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난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워낙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재훈이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제 생명의 은인을 꼭 찾고 싶다고.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요. 수술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7시입니다. 그리고 재훈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구나. 27년 전 빗속에서 구한 갓난아기. 매년 생일마다 선물을 보냈던 아이.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의사가 되어 지금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것이 성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을까? 어떻게 나를 찾았을까?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면제를 건넸습니다. 내일 수술이시니까 푹 주무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성우는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을 수술 당일 아침 새벽 5시 간호사가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성우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링거를 맞았습니다. 6시 30분 이동식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수술실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성우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여러 명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측정하겠습니다. 심전도 부착합니다. 링거 확인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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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성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이 성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대 옆에 섰습니다. 박성우 환자분, 저 보이십니까? 네. 성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고맙구나. 성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훈아. 네. 내가 정말 그 아이가 맞는 거지? 성우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구해준 그 아기입니다.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재훈이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은 채 침묵했습니다. 자, 이제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세요. 100부터요. 199, 98. 성우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97, 96. 재훈의 얼굴이 흐릿해졌습니다. 95.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90. 그리고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스. 재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메스를 건넸습니다. 재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꼭 성공시킬 거야. 반드시. 재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흔들림 없이. 흉골 정중 절개 시작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가슴뼈를 가르는 톱 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흉골 개방합니다. 금속 계창기로 가슴을 벌렸습니다. 심장이 드러났습니다.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성우의 심장. 심폐기 연결 준비. 심폐기 준비 완료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혈관을 연결했습니다. 심폐기 가동합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계가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심장 정지액 주입합니다. 성우의 심장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수술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다리에서 복제 정맥 채취 완료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정맥을 이용해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하는 새로운 혈관 통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합 시작합니다. 재훈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로 혈관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미세한 움직임,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합 완료. 두 번째 문합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마취과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80에서 50으로. 심근 허혈 소견 보입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실이 긴박해졌습니다. 문합 부위에서 미세 출혈이 있습니다. 지혈합니다. 재훈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긴장했습니다. 아저씨 버텨주세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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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액 추가 투여. 수술실이 긴박해졌습니다. 재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재훈은 다시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재훈의 손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신중하게, 생명을 다루는 손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합 완료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심폐기를 끄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 재관류 시작합니다.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멈춰있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근, 두근. 심장 박동 확인됩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혈압 상승합니다. 심박수 정상입니다. 우회 혈관 혈류 확인합니다. 재훈이 도플러로 확인했습니다. 혈류 정상입니다. 수술실에 안도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재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흉골 봉합하겠습니다. 재훈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슴뼈를 철사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한 땀 한 땀 봉합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봉합 완료했습니다. 재훈이 선언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수술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훈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가 재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재훈은 수술대의 성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해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살렸습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복실입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하얀 천장. 여기가 어디인지 한참 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 환자분 정신 드셨습니까? 여기가 회복실입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성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수술 누가 했습니까? 성호가 물었습니다. 윤재훈 선생님이요. 직접 집도하셨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관상동맥 3군데를 우회하는 수술이었는데 중간에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완벽하게 처리하셨거든요. 그래요. 성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녁 무렵 재훈이 회복실로 찾아왔습니다. 환자분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구나. 다 네 덕분이야.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혈압 안정적입니다. 심박수도 정상이고요. 회복이 빠르네요. 다 네가 잘해준 덕분이야. 아닙니다. 환자분이 강하신 겁니다. 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구나. 성호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재훈도 성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성호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재훈이 매일 회진을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 많이 좋아진 같아. 다행입니다. 이대로만 회복하시면 일주일 뒤 퇴원 가능합니다. 재훈은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환자와 의사로서만 대화했습니다. 성호는 궁금했습니다. 언제 말해줄까?
그날 밤 이야기를, 어떻게 나를 찾았는지, 왜 나를 도와주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성호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성호 환자분 잠시 산책하실까요? 재훈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흰 가운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산책? 네. 날씨가 좋습니다. 잠깐 옥상 정원에 다녀오시죠. 재훈은 성호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긴 거리는 걷기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성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재훈이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재훈은 성호의 휠체어를 난간 앞에 세웠습니다. 경치가 좋네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응. 성호는 재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물에 젖었던 흔적이 있는 사진. 흐릿한 화질 속에 갓난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성호가 물었습니다. 27년 전 사진입니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던 날 밤, 구급대원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담요 아저씨의 택시에 있던 거죠? 성호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감쌌던 낡은 담요.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항상 두었던 담요. 맞아, 내 담요였어. 저는 자라면서 이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주셨거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면서요.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해준 분이 계셨다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신 분이요. 저는 평생 그분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요.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재훈이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분처럼 저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매년 제 생일마다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걸요. 20년 넘게요. 성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달라고요. 재훈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후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처음엔 안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간절히 부탁드려서.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박성호라는 이름을. 성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날 밤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라는 걸요.
재훈은 성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성우 앞에서 재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아니야.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닙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요. 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나는 그냥. 아저씨는 저에게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선물이 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요. 성우는 재훈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닙니다. 재훈도 성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훈이 조심스럽게 몸을 떼었습니다. 아저씨. 응. 사실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재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훈은 다시 난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사실 그날 밤 그 차에 타고 있으면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무슨 말이니? 성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경찰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제 부모님의 사고 기록을요. 그리고 친척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사고 전날 저를 외과에 맡기기로 결정하셨대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을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저를 먼저 외과에 맡기고 부모님만 가시는 거였습니다. 성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할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부모님은 급하게 출발하셔야 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3시간이나 앞당겨진 거예요. 그럼. 네. 외과에 연락도 안 되고 너무 급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저는 그 차 안에 없었을 거예요. 외가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었겠죠.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네. 저는 원래 사고 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없게 그 차에 타게 된 아이였던 거죠. 재훈은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만 사고를 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외과에서 슬픔에 잠겨 있었겠죠. 하지만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차에 타게 됐고 사고를 당했고.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재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아저씨, 경찰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목격자 진술이요. 택시 한 대가 사고 차량 옆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냥 지나치는 듯 했지만 택시가 멈춰섰다고요. 성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하셨죠?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겁쟁이였어.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나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단다. 그날 이후로 사고 현장을 볼 수가 없었어. 몸이 굳고 숨이 막혀서.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지. 나는 그냥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 재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 사고 차량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단다. 성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보고 싶지 않았어. 다시 그 악몽을 겪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돌아오셨잖아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거든.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어.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들도 그렇게 울었거든. 사고 직후에. 내 품에서. 재훈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구하지 못했어.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내 품에서 숨이 끊어졌지. 성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내가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그런 생각들로. 아저씨. 하지만 너만큼은. 성우는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만큼은 구하고 싶었어. 내가 구하지 못한 내 아들 대신에. 재훈은 다시 성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는 영웅이세요. 아니야, 나는 영웅입니다. 재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재훈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날 밤 단순히 한 아기를 구한 게 아닙니다. 뭐? 아저씨는 운명을 바꾸셨어요. 재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원래 그 차에 없었어야 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차에 탔고 죽을 뻔했죠. 재훈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구해주셨어요. 힘든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요. 그 선택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니, 만들어주셨습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아저씨의 수술이요. 재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성우는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아저씨의 수술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관상동맥이 3군데나 막혀 있었고 심장 기능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수술 중 사망률이 20%가 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랬구나. 보통은 경험 많은 교수님이 집도하시는 수술이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왜? 성우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저씨를 제 손으로 꼭 살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재훈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요. 아저씨가 구해주신 이 손으로요. 성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꼭 살려드려야 합니다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옆에서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죠.
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출혈이 있었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잠깐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성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내가 대신할까? 라고 물으셨어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저씨는 그날 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재훈이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나치고 싶었지만 돌아오셨잖아요. 두려웠지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아저씨를 살렸습니다. 재훈은 성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는 그날 밤 한 아기의 생명만 구한 게 아닙니다. 재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가 300여 명입니다. 그 중에 제가 직접 수술한 사람이 70여 명이고요. 성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모든 생명이 아저씨가 살리신 겁니다. 내가? 네.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들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릴 수많은 사람들까지 전부 아저씨 덕분입니다.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저씨를 살렸다는 겁니다. 성우는 재훈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도 성우를 꼭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셔서, 제게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빠와 아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생명으로 이어진 두 사람. 구원하고 구원받은 두 사람. 잃어버린 아들과 얻어진 아들. 아저씨. 한참 후에 재훈이 말했습니다. 네. 제가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재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3년 후. 성우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택시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관리를 받았고 재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재훈이 올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라. 네, 아버지. 재훈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거 사오고. 돈 아껴야지. 괜찮아요. 저 돈 많아요. 재훈은 농담을 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재훈이 성우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좋아. 약도 잘 먹고 있고. 혈압도 재볼게요. 재훈은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120에 80. 완벽하네요. 다 내 덕분이지. 성우가 웃었습니다. 재훈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뭔데? 제 전문의 자격증이요. 재훈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우는 자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흉부외과 전문의 윤재훈. 축하한다, 아들아.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재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식이 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뭐라고? 성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누구랑? 병원 동기예요. 소아과 의사죠. 재훈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성우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아버지도 오셔야 해요. 줄에는 제 교수님이 서시지만 아버지께서 축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축사를? 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재훈의 말에 성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이 늙은이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한 달 후, 성우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재훈은 신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재훈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주례가 끝나고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 되시는 박성우 어르신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성우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성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재훈이의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는 제 아들입니다. 성우는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저는 빗속 고속도로에서 한 아기를 구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아기였죠. 저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아기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이제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기가 자라서 저를 구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3년 전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없는 외로운 노인이었죠. 성우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줬습니다. 재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어집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구한 생명이 다시 저를 구했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가족이 시작됩니다. 성우는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남아 기적을 만드는 의사가 된 아이입니다. 재훈아. 성우는 재훈을 불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이다. 축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단상으로 달려와 성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지켜봐 주셔서. 아니다. 내가 더 고맙다. 내 인생에 다시 의미를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2년 후, 재훈의 병원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생명의료재단 윤재훈 흉부외과 의원. 성우는 개원식 현수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재훈은 성우의 팔짱을 끼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액자 안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 박성호 선생님께 당신이 구해주신 생명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윤재훈. 성우는 글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아. 이 병원의 모든 환자는 사실 아버지의 환자예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이 병원도 없었을 테니까요. 첫 환자. 개원식이 끝나고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훈 원장입니다. 재훈이 인사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관상동맥이 막혀 있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환자가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재훈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한때 죽을 뻔했지만 누군가가 저를 구해줬거든요. 재훈은 로비의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처럼 저도 환자분을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재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선생님. 성우는 진료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훈이 환자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희망을 주는 모습.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어. 성우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재훈이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계셨어요? 응.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어때요? 잘하고 있나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재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아들아. 5년 후, 어느 가을 오후, 성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재훈의 4살 난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나뭇잎 떨어져요. 그래, 예쁘지? 네. 할아버지, 나뭇잎 주워줘요. 아이가 깔깔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구나. 성우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고 손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함께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재훈의 집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외로웠던 노인의 삶은 따뜻한 가족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나뭇잎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응.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구해줬대요. 그래? 성우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구해줬어요? 아이가 궁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건 말이야, 아주 먼 옛날이야. 얼마나 먼 옛날이에요? 할아버지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내 아빠가 아직 아기였을 때지. 성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빗속 고속도로에서 할아버지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단다. 그래서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아기를 구해줬지. 그게 내 아빠야. 아이는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아빠를 낳은 거예요? 아니, 낳진 않았어. 하지만 살려줬지. 성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자라서 의사가 됐고 나중에 할아버지도 살려줬단다. 와! 아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랑 아빠랑 서로 살려준 거네요. 그렇지. 생명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다. 아버지,
멀리서 재훈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재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재훈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할아버지랑 재미있었어? 네.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줬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 아빠를 구해준 이야기요. 재훈은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훈이 성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술 5건 했어요. 전부 성공이었고요. 그래, 수고했다. 그 중에 한 명은 10살짜리 아이였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었죠. 재훈이 말했습니다. 수술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도 살릴 수 없었겠구나 하고요. 성호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작해 주신 일을 제가 이어가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석양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성호와 재훈, 그리고 손녀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재훈이 말했습니다. 네. 저 오늘 병원에서 특별한 환자를 만났어요. 누군데? 교통사고를 당한 젊은 부부였어요. 다행히 둘 다 살았지만 아내가 임신 7개월이었대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 제왕절개를 했고 아기도 무사히 태어났어요. 다행이구나. 그 순간 생각났어요. 27년 전 제 부모님처럼 그들도 사고를 당했지만 재훈은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들을 구했어요. 3명 모두요. 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고리란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거지. 석양이 완전히 지고 저녁 어둠이 내렸습니다. 공원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집에 가요. 손녀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와 재훈은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우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이런 인연을 주셔서, 내게 다시 살 이유를 주셔서, 그리고 옆을 걸어가는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도망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 재훈도 성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이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그림자, 생명으로 이어진 인연의 그림자. 어떤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이어져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